오늘 주제는 바로 생각을 가두는 생각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저희의 20대 21살 때로 잠깐 다녀와야 돼요, 같이. 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에 갔어요. 저는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경찰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거의 말미쯤에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근데 정말로 저희의 어떤 사고의 즐거움, 뭔가 그 뇌생남 같은 그런 뇌가 막 움직이는, 와, 진짜 내가 생각도 못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뭐 단종됐나? 뭐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책이 뭐였냐면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특정 출판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출판사 이름을 보니까 뭔가 해외 그런 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정말로 크게 제 사고가 한번 확 바뀌게 됐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상자 밖에 있는 사람과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나라는 사람이 특정한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늘에서 상자가 확 내려와서 나를 탁 가둬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상자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내가 그 상자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의 상자가 나를 덮어버림으로써 나의 시야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컨셉이었어요. 이게 그 예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면 굉장히 무거운 상자 박스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옆에서 나를 아는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건 알아요. 손이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딱 보고 그냥 갔어요. 자,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진짜 의리 없는 친구네.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 책에서 나와 있던 예시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저처럼 갓난 아기를 키우는데 외국은 방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고서 부부가 자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새벽 2, 3시쯤에 우는 거예요. 막 하고 우는 거예요. 딱 그렇게 울었을 때 이제 남편이 이제 먼저 깼어요. 근데 아내는 자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이렇게 무심한 아내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아이를 왜 사랑하지 않지? 왜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지 않지? 왜 저 울음소리를 듣고 아직도 잠에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사례처럼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쟤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거구나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위에서부터 상자가 꽉 내려와서 내가 지금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어떤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아내는 사실 그 낮에 남편이 나간 사이에 너무나 육아를 하느라 지쳐가지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새벽에 했던 그 짧은 찰나 안에 몇 초 안에 돌아가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와, 이렇게 무관심한 엄마 같으니라고. 이렇게 무관심한 아내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그 아내는 정말로 아들이나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인가? 혹은 그 아내는 정말 무관심할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뭔가 갑자기 드는 그런 판단과 사고들이 사실은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리거나 판단을 할 때에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다거나 좀 조심스럽게 사고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원리와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저도 이 함정에 매일 몇 번씩 빠지고는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있고 또 나의 뇌에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위기를 피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위험한 거야 혹은 저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는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내리게 돼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뭔가 습성이 되고 너무나 자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다, 그러니까 크게 막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어떤 우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생각을 가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핵심을 말하면 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정의 내리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딱 내리는 순간에 내가 이런 판단을 했구나라고 깨닫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정말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인가? 혹은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정말 판단 내린 그런 상황인가? 라고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의 뭔가 잘 살고 싶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성공은 뭐 여러분마다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 나를 가두고 있는 생각은 바로 내가 나 스스로한테 내리고 있는 정의예요. 저는 요즘 이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뇌의 가소성에 대한 부분이나, 뇌의 과학적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그랜트 카돈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랜트 카돈이 쓴 책이 있는데,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이 협찬이 들어와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현재 이제 직장에 나가서 받고 있는 월급이, 우리가 예시를 드는 거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죠. 자,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10배의 법칙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자,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한테 걸어가서 당신 한 달에 얼마 법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1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당신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벌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그랜트 카돈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게리 베이너척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뭘요. 나는 그럴 적에는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소원이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코멘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건 내가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그 말을 그 사람이 나한테 딱 했던 순간부터 내가 그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그 생각의 한계를 누가 정했냐면 내가 정한 거예요. 그쵸? 물론 이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위험 요소를 예방하려는 뇌의 그런 습관대로 뭔가 예전에 돈을 더 벌고 뭔가 도전하고 위험한 리스크를 지는 행동을 했을 때, 거봐. 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었잖아.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뇌의 자동 조종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 거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결국 누군가가 당신은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가장 처음 가로막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당신은 2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면 내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의 절반만 벌어도 정말 소원이 없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가능성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분들은 아마 진짜 허황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봤을 때 제가 처음으로 벌었던 돈과 혹은 앞으로 벌어가고 있는 돈들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의 틀이 분명히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고 또 동시에 그 요소 그런 좁은 사고로 살고 있었던 그렇고 그렇게 살게 했었던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가능성, 스스로의 가능성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멈춰야 돼요. 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을 멈춰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회사를 퇴사하고 나는 뭔가 글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실제로 내뱉는 본인도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 절반 정도는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양분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말 내리는 그런 결정과 판단들이 한계가 없는 수준으로 나를 스스로 정의 내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거울을 보면서 너는 이미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야. 너는 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너는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모자라잖아요.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내 인생을 가로막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참 이거는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거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이제까지 들어온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죠. 저희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개미처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들이 덕목이었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달라졌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들을 우리가 가정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래야 해 라고 우리가 일종의 원칙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만약에 다 부정된다면, 혹은 이것 말고 다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 혹은 다 바꾸지는 않더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라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원칙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서 이제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 그것도 좋아. 하지만 이걸로 부족하지. 이거 말고 이런 요소까지 같이 섞자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내가 들어온 말 안에 내가 갇혀서 나의 가능성을 가둬두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있는 어떤 최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면 이건희 회장님 명언도 있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 옆으로 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원리 자체가,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주변에 회사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월에 큰 돈을 벌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들 중에서 못 버는 편이 아니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격차는 지금이랑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는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인맥을 다 바꾸세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 번쯤은 경험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그 느낌을, 그 바이브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과 한 명쯤은 뭔가 어떻게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나도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인맥의 울타리에서 확실히 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진짜 이제는 너무 클리셰 같이 좀 뻔한 말이지만, 나라는 사람은 내가 제일 친한 5명의 평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주변에 잘 둬야 되는 거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해요. 물론 그렇게 뭔가 술, 담배를 안 한 지는 좀 됐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술을 한창 마실 때는 주변에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했을 때는 주변에 뮤지션들이 많았어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주변에 두기로 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고, 그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말 5명을 다 바꿀 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내 주변에서 가장 잘 버는 사람의 이 스탠다드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생각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건네지 않았어서 뭔가 친구 관계를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례도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과격한 방법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요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변의 인맥을 바꿔라 라는 말은 내가 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너무 나은 사람이 돼서 이제는 그들과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의 급을 먼저 높이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뜨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비행기 이렇게 타서 아래 보면은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더 높은, 뭔가 더 나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발전되는 사람, 내가 더 성장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끊어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기가 나는 너네랑 달라,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틀과 마인드셋과 사는 방식과 습관과 행동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의 대화가 나를 즐겁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스스로를 정의 내릴 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스스로를 정의 내릴 때 한계 없이 병인을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어떤 말들에서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는 바로 타인을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타인을 내가 정의할 때 너무 확 이렇게 뭔가 쉽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저도 뭐 항상 빠지는 함정이기는 하지만, 보는 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는 만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BBC에서 셜록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영국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BBC에서 하는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셜록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칙 하면서 막 이렇게 눈을 탁 하면 막 한 번에 막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그 사람한테 있는 특징적 요소를 한 번에 10가지, 20가지를 막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관찰력을 갖고 싶다. 저도 약간 제정신은 아닌 거죠. 또라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연출된 건데,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제 시야와 감각을 한번 확 확장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딱 나니까 제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그 건너편에 뭐 한 6, 7명들 앉아 있겠죠. 그 순간의 감각을 확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 신발 색깔, 표정, 뭐 하는지,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제 시야로 정보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거랑 이제 이런 예시랑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보는 만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 생각하게 되고, 그만큼만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무서운 건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판단이 정말 무서운 거는 판단을 내리는 속도와 시간이, 그게 일종의 어떤 패턴을 형성하게 돼서 타인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10명이에요. 10명이 이렇게 있는데 1번부터 10번이라고 해보죠. 1번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 저 사람은 딱 봐도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3초 만에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2번도 그렇게 하고 3번도 하면 4번도 당연히 3초에서 아무리 기어라 5초 미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패턴을 띠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물론 성공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패턴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판단하면 그렇잖아. 이게 생각이 엄청난 함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고서 판단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정말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을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진짜. 이거 진짜 함정이에요. 그런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뭔가를 판단을 할 때 조금 판단을 조금 빨리 내리는 편이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거를 좀 막을 수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딱 보고서 느껴지는 대로 판단 빡 해요. 아, 뭔가 쎄. 이 사람 왠지 나한테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판단 내려요. 나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달랐잖아요? 저 그런 거 가서 그냥 사과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저는 판단도 빨리 내리지만,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면, 저는 바로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성향과 맞게 해서 이런 어떤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들을 조금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각을 계속 가두게 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여유를 갖지 않고 빨리 판단하게 되면 그게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내 발로 걷어차게 된 거니까. 그쵸?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한 30분 정도 안에 최대한 끊으려고 해요. 네, 요즘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의 인생을 한계 짓고 가두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인생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 지금 내가 살았던 인생 1막 끝나고 새로운 2막을 열고 싶으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성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좋아하는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기는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배 많이 갖고 싶으시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인생은 뭔가 인지상정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아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기술적인 것들, 기법적인 것들, 누구의 노하우 쉽게 배워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 강의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강의하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만으로도 20시간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양이 정말로 방대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교육자로서 정말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많이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를 배운 사람이 실천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 인스타 계정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노하우를 가져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그 이유라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하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를 가지고 싶으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행동을 해봐야 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계를 돌파한 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활동이 뭐냐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쓰는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그 매일 뭔가 쓴다고 할 때 막 100번 쓰고 1000번 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장기적인이든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참 10배 생각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희도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10만을 찍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서 페이서스에 이걸 적용하면 그래, 페이서스는 인스타그램 100만 팔로워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스스로 제가 한계를 짓더라고요. 100만?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100만이 진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이 생각의 한계가 무섭다. 어릴 적에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릴 적에 돌아가 보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누구든 간에 친척이든 간에 나 이런 거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야, 그 정도는 너무 큰 꿈이야. 그거보다 그냥 이 정도 해. 라고 했거나 아니면 저 이거 되고 싶어요. 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너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는 거나 열심히 해.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던 제 어릴 적의 기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무서운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을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그 앨리스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화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간 없으면 앞부분만 보세요. 그 앨리스가 정말 불가능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앨리스 아빠가 그랬다 그랬죠. 매일 아침에 불가능한 7가지를 적으라고. 저는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하루에 7개씩 매일 적어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고를 세팅하잖아요. 목표를 세팅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 안 돼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큰 뭐 공장 같은 건데 막 큰 원뚝 같은 거 막 굴뚝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사다리 있잖아요. 그렇게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막 돌아보면 내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 이렇게 돼서 갑자기 공포심이 하면서 온몸이 얼어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적으면서 내 현재 상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것들을 적으면서 내 현재 상태를 대입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설정을 딱 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 불가능한 것들을 적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알겠죠? 과도하게 적지 마세요. 딱 3개 정도여도 괜찮아요. 불가능한 거 적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적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감사한 거 적는 거예요. 이게 좀 의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그 감사노트 같은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 감사노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감사노트는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감사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최근에 감사한 것을 적어본 게 언제지? 내가 최근에 내가 진짜 인생에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본 게 언제지? 여러분들 그 기간만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게 감사한 것은 정신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어요. 정신적 지속 가능성.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으면 나한테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가지고 있고 행복할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감사노트를 만든 이유가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노트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죠. 여러분들 저희 거 안 사도 돼요. 사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 다 필요 없고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해요.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꾸준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감사노트입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유지가 되어야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야 내 인생이 잘 될 거라는 낙관적 사고가 태어나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내 인생 풀릴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새로운 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거 다 낙관적 사고잖아요.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그 긍정적 사고를 넣어주는 게 감사 얘기라는 거야. 내가 이런 게 되게 많지. 이런 게 되게 많지. 이런 게 되게 많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긍정적인 것들을 세워야만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거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 던지게 되고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면 꿈을 적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적기, 그 다음에 감사한 거 적기.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14일 동안 하실 수 있도록 노트도 만들어 놨어요.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말한 원칙을 노트 하나에 제가 다 그냥 넣어 놨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이거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 스텝이랑 같이 만들어 둔 겁니다. 그거 사서 딱 14일만 해보세요. 한 권에 14일이거든요. 14일만 해보세요. 진짜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내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루틴이 돼요. 어떤 루틴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그 정도 수준의 루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망감에 빠진 사람은, 뭐랄까요? 절망감에 빠진 사람은 항해를 한 지 한 10년쯤 된 배 같은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있고 도전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바다에서 항해를 한 지 정말 녹슬고도 녹슨 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셔야 돼요.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배는 육지에 있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일으켜서 그 망망대해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성장과 퇴보와 정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지금 이 말 했을 때 그렇지라고 공감하셨으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세요. 인생은 성장과 퇴보와 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 아니면 퇴보밖에 없어요. 정체는 없어요. 정체는 퇴보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려고 만들어낸 단어예요. 정체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장이 퇴보를 막는 게 아니라 성장을 열심히 한다 하면 이제 성장을 하시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에 느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디폴트구나. 이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게 기본이었구나. 왜? 제가 아까 정체 없다 그랬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쭉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는 이쪽으로 물살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를 들면은 15km로 뭐 차 가듯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15km를 가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정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로서.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녹슨 것들을 다 닦아내시고 힘이 들어도 모래사장에 있는 배를 정말 힘껏 밀어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진심입니다. 지금 당장 성장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달라지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의 한계를 돌파해버리지 않으면은 언제 돌파하실 거예요? 또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보면서 참 슬픈 거 있죠. 나의 인생을 바꿔줄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라방에 선택해서 들어오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수동적으로 행동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고 회사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이미도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줘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 들어와서 달라져야지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자기계발 계정 팔로우하고 동기부여 계정 팔로우하고 다 좋지만 제가 항상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바로 변화예요. 인생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느껴져야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느낌으로 와요. 느낌이 와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늘 동기부여 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목표예요. 동기부여 영상 하나 보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목적 자체는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탈피하려는 노력 자체가 아마 여러분을 지금보다 2배, 3배, 4배, 정말 10배 나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기계발 동기부여 얘기하면 가끔 막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냐 라고 할 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제가 연구한 것들을 공유할 뿐이고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삶으로 증명해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넥타이 메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그런 뭐 패트로나이징 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페이서스는 함께 걷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오늘 미팅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식물로 비유하면은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식물로 비유하면 우리는 잔디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대단할 것 없지만 우리가 땅 속에서 서로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잔디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영역 전체를 걷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페이서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뭔가 막 이렇게 설파하고 그런 개념은 애초에 저희 브랜드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공유하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생각과 좋은 사례들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게 누구를 가르친다. 뭐 그게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변화의 기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누군가 강제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 손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걸 타인한테 잠시 맡겨뒀을진 모를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또 깨우쳐야 하는 거기도 하겠죠.